그때부터 이와사키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토미타를 저주하는 글을 트위터에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가 어떤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트위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좀 중점적인 것만 여러분 읽어줄게요. 이와사키가 이 토미타 마유상에 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고멘네. そのうち死ぬから安心してね. 고멘네. 라고 남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안. 괜찮아. 곧 죽을 거니까 안심해. 미안해. 라는 글을 남겨요. 트위터에다가 곧 죽을 거니까 안심해. 미안. 자,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를 올립니다. 여기도 되게 많이 좀 이상한 글이 많아. 조금 이렇게 좀 보여줄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얗고 고미を返してね. でもさ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야 한국말 해보니 저기 빨리 그 쓰레기 나한테 다시 돌려줘. 얘가 선물을 돌려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 빨리 그 쓰레기 자기가 준 걸 쓰레기라고 표현해. 빨리 나한테 돌려줘. 데모사, 야, 그래도 있잖아. 발신불명으로 보낸 건 조금 스트레스 너무하나? 막 이래. 그니까 이 여성분이, 토미타가 그에게 선물을 돌려줄 때 발신불명으로 해가지고 그의 집 주소로 돌려보낸 거야. 그가 속보로 보냈나봐. 그래서 그거를 얘한테 돌려보냈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자기 이름도 아무것도 안 쓴 거야. 그니까 이 남자애가, 야, 발신불명으로 보낸 건 좀 신뢰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보내. 그러면서 오모한 나인다요네. 오모와 나인다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너는. 아, 그게 토미타 마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준 쓰레기 왜 안 돌려보내줘? 다 언제 줄 거야? 야, 그래도 발신 불명으로 보낸 건 좀 신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생각하지 않지. 그게 바로 너, 토미타 마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글을 올리는 거야, 트위터를. 또 있어. 얼마나 집착적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얘가 또 있어요. 또 엄청 많아. 제가 좀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욕심을 부렸는데 좀 긴 거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얘가 보냈던 트위터를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압축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뭐 1월 18일, 1월 20일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남자애가 어떤 트위터 글을 썼는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월 18일) 시계를 선물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중하게 사용해주세요. (1월 22일) 나 완전히 씨름당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성격 파탄이네. (2월 1일) 손목시계를 버리거나 어딘가에 팔 거면 차라리 돌려줘. 그게 내 마음이야. 손목시계를 받았거나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당신과 성실한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보낸 남성이 시계를 소중히 하는 남자라면 당신에게도 길게 애용할 수 있는 물건을 보내 소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도 길게 소중히 생각해주길 바래 라는 의미입니다. 2월 3일 아무렇게나 내가 뭔가 저지르고 싶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죽기밖에 더해? 쓰레기 같은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고 그저 거꾸로 원한을 받는다든지
뭐 현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 2월 18일 다른 사람한테 깔보임을 당하는 순간부터 아웃이야. 크크. 자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침묵의 지지자리 잊지 마. 3월 8일 토미상은 데이트에서 식사를 한다면 남자에게 돈을 내게 할 것 같지? 하라와세를 써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트할 때 남자가 돈 쓰게 하는 타입이지? 남자가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막 웃는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너 같은 미인은 부자랑만 사귈 테니까 돈 걱정 같은 건 필요 없겠지. 3월 15일 그래! 좀 더 까봐! 더 바보 취급해보란 말이야. 토미타 마유. 그년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거.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야? 나 차였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과격하지? 사랑과 죽음은 양극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금성인일걸? 4월 16일 의외로 있기 쉽지만 너도 나도 언젠가는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 4월 28일 시부야 아오야마도리 우체국에서 짐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불명. 손목시계와 책 3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부러 보내주지 않아도 내가 받으러 갔을 거였는데 진짜 싫은 여자. 카와미카의 어록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돌려줄 거면 그것도 잊지 말기를. 나를 향한 최고의 괴롭힘. 고마워. 5월 1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물건이 있으니까 전부 돌려주세요. 토미타 마유에게 전부 돌려줘라고 전해줘요. 이러면서 토미타 마유의 지인이나 매니저한테 계속 연속적으로 리플을 계속 보내. 전부 카에세 막 이러면서 전부 돌려줘 이러면서 그 토미타 마유 지인한테 계속 리플을 보냈대. 그리고 약간 이런 글도 있었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아까 이 트위터에 뭐라고 써있었냐 이런 것도 있었어. 야, 이름 정도는 써. 사기라고 생각했잖아. 왜? 내가 보내준 과자나 꽃도 돌려보내줄 거야? 조만간 돌려보내주려나? 기대하고 있을게. 시간이랑 돈도 돌려줄 거라면 진짜 악의적이네. 멋있어. 굉장히 멋있어서 나 지금 엄청 기뻐. 이런 글도 써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21일 이와사키 토모히로는 토미타 마요생을 20군데 이상을 찌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때 그 라이브 후 악수회 같은 것도 있었어. 왜 일본 연예인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악수회 같은 거 하죠. 이런 악수회 같은 거를 했었대. 그런데 그녀가 이제 이와사키에 대한 남자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 집착심이 너무 심해지니까.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공연하는 데마다 매번 찾아오고 사인회 악수에 찾아와가지고 또 나 방송 끝나고 라이브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막 뒤에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악수회 장소에서 토미타가 그날도 이제 이와사키가 물어본 거야. 번호가 어떻게 돼요? 연락처 좀 알려줘요. 안 괴롭힐게요. 어디 살아요? 밥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걸 물어봐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지인한테 상담을 한 거야.
어떤 남자가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어떡해요? 라면서 걱정하는 이런 고민 상담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고민 상담을 했었던, 좀 같이 이런 활동을 했었던 어떤 분이 인터뷰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인터뷰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녀는 어떤 식으로 그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ちょっとやばい人だから気をつけた方がいいよっていう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토미타 마유가 이제 이 남성분에게 정말 이상한 남자가 너무 쫓아다녀서 너무 괴로워요 그랬고, 이제 그녀의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녀와 같이 라이브를 했던 다른 동료 가수들조차 이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녀에게 진짜 좀 위험한 사람 같으니까 너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 남성분이 말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있잖아, 그녀가 원래 라이브가 끝나면 언제나 바로 집으로 돌아갔대. 그런데 어느 날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자, 이 남자의 인터뷰 계속해서 보실게요. 帰らなかったです彼女はよかったら送っていこうかみたいな会話をちょろっとしたらいいんですかみたいな話になって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애가 원래 라이브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안 가고 계속 거기 있더라는 거야. 갖고 이 남성분이 데려다 줄까?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그래 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녀가 왜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있었겠어. 이 남자애가 밖에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못 가고 계속 거기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그럼 데려다 줄까라고 해서 이 남성분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이와사키의 집착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사진 다시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좀 더럽게 생겼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더러워요. 그죠? 크게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토미타 마유. 걱정하지 마. 곧 죽을 거니까. 죄송해요. 안구테러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가 이제 그녀를 찌른 나이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가 찌른 나이프는 아니고요. 이런 나이프를 사용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접이식 나이프예요. 뭔지 알죠? 약간 이렇게 접었다가 쓸 때만 이렇게 펴서 쓰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접이식 나이프를 이 남자애가 구입한 거예요. 자, 2016년 5월 9일 토미타는요, 무사시노 경찰서를 갑니다. 참다 못해서. 그래서 그녀가 이 남자애가 자신의 SNS 막 트위터에 너무너무 막 공격을 해놓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는데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를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일본도 스토커 약간 이런 거나 SNS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인 이런 제재가 그렇게 정확하게 크게 명목하게 돼 있지 않았던 거야. 명확하게.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2016년 5월 14일 토미타의 라이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와사키는 칼을 구입합니다. 자, 체포된 남자가 조사에서 너 왜 찔렀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녀가 내가 준 선물을 돌려보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걔가 내가 준 선물 난 돌려보내가지고 열받아서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냥 가기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경찰에 신고하잖아. 갖고 죽여보려고 했지. 자, 그는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토를 잠깐 떠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 다시 교토로 돌아가서 교토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기 위해서 교토에서 도쿄까지, 그 고가네시에 있는 그 라이브 하우스까지 교토에서 도쿄까지 온 거야. 몇 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온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를 죽이려는 일념 하에 온 거야. 그 끔찍한 범행을 하면서 칼을 이렇게 품고.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랑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 그녀를 사랑해요. 라고 했대요. 굉장히 일방적인 결혼 희망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가 왜 이제 그녀를 죽이려고 했었냐라고 하면 그녀가 트위터에 답장이 안 오잖아요. 트위터에 답장도 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선물로 내가 준 시계랑 책을 다시 준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 그래요 내가 다시 내놔라고 트위터에 말했는데 아 그 선물들을 진짜 다시 나한테 보내잖아요. 씨. 그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녀의 트위터에 댓글을 남기면 답장도 없고 그리고 내가 트위터로 그래서 그녀가 자꾸 뭐 이런 걸 착용도 안 하고 책도 안 읽는 것 같아서 나 그럴 거면 다시 돌려줘라 라고 했는데 진짜로 자기한테 선물을 다시 반송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 얘가 돌아버린 거야. 자, 토미타 씨의 트위터에 집착하고 있었던 계정은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져왔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토미타한테 리플을 계속 보내. 계속. 그리고 살해 예고하는 이상한 글도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새끼 죽으면 좋을 텐데. 코러시다에. 코러시다에가 뭐냐면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거를 계속 써. 일본어로 생각해봐. 코러시다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서워. 죽이고 싶다. 소름 끼치지 않냐 생각만 해도? 내 트위터에 그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내 트위터에 그냥 이 남자애가 막 나를 자꾸 보러 와. 얼마나 끔찍해.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해. 한자이시마스 라는 댓글을 남겨요. 나 범죄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자기가 지금 이 토미타상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런 범행들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글들이 그의 실제 블로그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블로그에 갱신됐던 글이 바로 토미타 마유상을 찌르기 바로 5분 전에 올렸던 글이었대요. 자, 그리고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사건 당일날 그가 교토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도쿄로 오기 전에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야. 뭐라고 올렸는지 알아? 자신의 블로그에?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도쿄로 와서 그녀를 죽인 거야. 나 이거 보고 완전 소름 끼쳤어. 솔직히 난 진짜.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마이 갓. 자,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토미타상이 나왔을 때 이 이와사키는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가 올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녀가 이제 그 근처 역에 도착해서 라이브 공연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와사키가 그녀 옆에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녀는 왜 이래서 지금 저 좀 바빠서요. 이러고 이제 그를 무시하면서 이제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주 전쯤에 토미타 마유가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이와사키 토모히로의 이름이랑 주소도 경찰서에 알려줬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꾸 저의 트위터에 저를 죽인다는 협박을 예고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그리고 자꾸 스토커 짓을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이 남자가 날 죽인다고 했다. 이러면서 사건 12일 전에 그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이 남자의 이름과 주소도 전달을 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적어놓지 않은 거야.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 나 인터넷에 공격적인 글은 여러 차례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고 협박당하고 있고 이 남자가 날 죽인다고 했다.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 남자 내가 라이브 할 때마다 맨날 찾아온다 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게 전문 부서에 통보하지도 않고 기록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경시청 대응도 되게 문제가 크게 됐어.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에 그 목격자가 그가 막 칼이 찔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냐. 근데 그 신고하기 전에 이미 토미타 본인이 전화를 한 거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게 24일 수사 관계자에 의해서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21일 오후 5시 5분에 그녀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다스케테 구다사이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응답이 없었던 거야. 경찰이 대답이 없었던 거야.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목격자들 있지. 그녀가 찔리는 걸 보는 목격자들이 경찰서에 막 신고를 한 거지. 그리고 다른 벨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그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녀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른 목격자 전화를 받은 거야. 자, 경찰이 피해 여성이 본인이 직접 긴급 신고 등록을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위치가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담당자가 위치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은 거야. 그 토미타 마요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이 경찰 그 신고 등록 시스템에 그녀 이름이 등록이 돼 있었던 거야. 한 명 경찰을 갔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금 도와주세요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위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그녀가 또 이렇게 신고를 했다. 지금 그녀 여기 지금 주소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 좀 경찰 몇 명 좀 보내요. 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버린 거야. 신고했을 때 당시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그녀가 예전에 신고했었던 그 집으로 보낸 거야. 그녀의 집으로. 스토커가 집에 왔나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냈던 거지, 대충. 그리고 나서 1분 45초 뒤에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어떤 목격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경찰이 그 현장으로 가게 된 거야. 마요 전화로 가게 된 게 아니라. 그리고 경찰이 그 자리에 있던 이 이와사키를 그 상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냐? 경찰 대응 오졌다. 어이구, 왜 다들 건성건성 하시는 건지, 근무태만. 귀찮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었던 거야, 일본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경찰이. 이러면서. 그래서 이와사키는요, 살인미수와 그 다음에 무기 위반으로 입건이 됩니다. 체포가 되죠. 경시청 통신지령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코네가이 경찰서에서 그냥 대충 출동을 지시를 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후 수사 관계자의 취재를 합니다. 당연히 취재를 하겠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통신지령센터 담당자가 이게 바로 중대 사건이다. 지금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상사에게 알리는 긴급 버튼을 누르는 게 있대. 그런데 그 당시 봤던 담당자가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30초가 훨씬 지나서 그걸 늦게 누른 거야. 그러니까 1분 45초 다른 목격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그때 누른 거야. 그리고 시스템에는 일단은 그녀가 한번 가가지고 이 남자를 신고하고 싶다. 내가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녀의 이름은 등록이 되어 있었대. 처음 상담할 때,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 뭐 집 주소, 이런 핸드폰 번호 이런 게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신고했었던 이와사키 용의자의 이름과 주소. 그녀가 분명 경찰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얘에 대한 정보는 한 개도 입력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 당시 담당자가 했던 말이 되게 어이없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왜 그거 등록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깜빡했어요 라고 한 거야. 진짜 헐이지. 그리고 더 미치겠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사실 토미타 씨의 상담 받고 그렇게 절박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무사신호 경찰서 담당 중 3명 중에 그 그러니까 스토커 사안을 담당하는 본부의 전문 부서 출신인 이 사람이, 이 경찰이 그 당시 그녀에게서 그렇게 절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야, 핑계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참네. 야, 살려달라는데 안 절박하냐? 미쳤구만. 여러분,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시청은 상담 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에 이 용의자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미타 씨가 결국 찔리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얘가 이 토미타 마요 씨에게만 그런 스토커 짓을 한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자, 제가 사진을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사람에게 또 이런 스토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미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지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그라비아 모델인 거야. 자, 그라비아 아이돌.
자, 이 사건이 2016년에 일어났어.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이 2013년 어떤 한 사인회에 참석합니다. 이와사키가. 누구냐면 바로 그라비아 아이돌의 사인회였죠. 자, 주간문춘 정보에 따르면 그 코가네이 사건의 범인,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인 이 남자애가 사실은 옛날에 하시모토 아이라는 그 모델의 굉장히 광적인 팬이었대. 완전 미친 정도의 광신적인 팬이었대. 그런데 그녀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누군지. 그런데 그녀가 로망 포르노라는 이런 거에 빠졌다는 그런 기사가 막 난 적이 있나 봐. 그래서 이 남자애가 하시모토 아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녀가 약간 로망 포르노를 좋아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완전 깼다. 아니면 그녀가 뭐 포르노를 찍는다, AV 찍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좀 싫어졌다 이런 말을 했대.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이미지가 팡 산산조각 나면서 그녀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그 당시에 지가 좋아했던 그라비아 모델의 트위터에 올린 그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애가 이제 그라비아 모델한테도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막 트위터에 맨날 글 올리고 뭐 사인회면 맨날 가고 막 이상한 눈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모델도 약간 얘를 이제 조금 이상한 새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너무 집착을 하니까 다른 팬들이랑도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시살했다. 나 무시당했어. 오웬 시테르노니 난데. 내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왜? 왜 나 무시해? 그래서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벤트 하는 데 가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글을 써. 그리고 쿠비노 혼에 목뼈를 다 뜯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목뼈를 찔러버릴 거야. 막 이런 글을 해놔.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완전 도라인 거지. 아, 목뼈를 막 이렇게 막 찌르겠다, 빼겠다, 막 죽여버리겠다, 이벤트 하는데 가서. 그래갖고 이 이벤트 하는데 가서 죽여버리겠다, 너를 칼로 찔러 죽일 거다라는 이거를 협박메일을 올려서 당시 아키하바라에서 그녀가 팬미팅 이런 사인회가 있었는데 이 남자애 때문에 그 팬미팅이 취소돼버린 사건도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게 한 번뿐인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진작에 그녀의 그 신고를 경찰들이 그 남자 이름을 등록만 했어도 이 남자의 전적이 나왔을 텐데 그 경찰이 귀찮아서 그냥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깜빡했어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녀가 결국엔 이렇게 칼부림까지 나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자애가 이제 막 그라비아 모델한테 이제 막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이제 그라비아 모델이나 이제 그런 회사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 남자애가 화 분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그라비아 모델 매니저에게 화를 분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이 당시에 2013년도에 그에게 되게 스토커 짓을 당했던 어떤 그 그라비아 모델을 취재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건물이 보이면 안 되고 일단 얼굴을 밝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전화통화만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기자랑 그 매니저랑 전화통화를 하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리포터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首の骨をへし折ってやる。ああ、もうかなり上気をしてるような感じはしますよね。아까 내가 말했던 쿠비노 호네요 뭐 해치대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뜯어낸다? 아니면 뭐 찌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렇게 해줘버릴 거야 라니까 이 남자애가 완전 좀 공격적이다. 약간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プリクラを取っておくれと。 자, 프리크라 토떼 오크레 이게 뭐냐면 이 남자애가 트위터에 그런 쓴 것 같아. 프리크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스티커 사진이야. 스티커 사진. 그래서 그 그라비아 모델에다가 야 스티커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빨리. 이런 글도 막 쓴 거야. 트위터에다가. 用に迫ったりする内容が書いて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案件が1件2件ではないので。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뭐 하나, 두 개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닌 거야. 한두 개가 아니니까. 殺すぞというようなニュアンスの言葉をですね。 코로스조, 코로스 이게 뭐냐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런 코멘트 같은 것도 정말 계속 트위터에 올렸대. 이 남자애가. 書き込んだりですとか。
女性マネージャーは今回の事件を知り震えて涙を流したという。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라비아 모델의 매니저가 이 사건 얘기를 듣고 눈물을 막 흘렸대. 막 몸을 떨면서. やっぱり当時の恐怖を思い出して、なおかつ自分がひょっとしたら同じ状況にな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매니저가 막 몸을 떨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만약에 그 상황이 내가 나였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냐. 라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자, 그가 이제 트위터를 올리면서 이제 그 그라비아 모델 기획사에서 글을 신고를 했겠죠. 글을 신고를 했는데 그가 자기 트위터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런 글을 올려요. 그라비아 모델 막 신고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うちに何度か警察が来たぞ. 야, 우리 집에 몇 번인가 경찰이 왔었어. 라는 글을 올려. 도라이지, 그러니까 상도라이. 우리 집에 경찰 몇 번인가 왔었어. 이런 글을 당당하게 트위터에 올린 거야. 그래서 이 이와사키가 과거 아이돌을 했던 다른 여성의 블로그에도 다른 여자, 그라비아 모델 말고도 또 다른 여성의 블로그에도 걸어서서 죽일 거야 라는 이런 글들을 계속 올렸대. 그래서 그때도 여성이 경시청에다가 상담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이와사키가 이상한 새끼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했대. 지금 경찰서로 오시죠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가지 않았던 거야, 경찰서에. 그런데 그 경찰에 한번 전화하고 경찰서에 나오시죠라고 했는데 이 남자애가 불응을 했는데 그때부터인지 왠지 트위터에 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 여성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이런 신고 같은 걸 하지 않았대. 그동안 좀 잠잠했다 했는데 2014년, 15년 그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스토커짓이 다시 한번 시작된 거지.